바로 이어서 52페이지 사이값 정리로 들어가 볼게. 자,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은 fx는 k는 상수를 얘기해. 자, 어떤 fx는 상수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특정 구간, 뭐 예를 들어 열린 구간 a, b라고 해보자. 이 특정 구간 안에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이런 방정식,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k는 상수라는 거, 그리고 fx는 그냥 x에 대한 식이겠죠. 자, fx는 상수꼴의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유무를 판단할 때 쓰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쓰냐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 방정식은 실근이 여기 안에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게 사이값 정리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 상수 말고 이 좌변에 있는 fx 있죠. 이 fx, 즉 다시 말하면 y는 fx라고 해볼게. 이 fx라는 함수가 이 구간 있죠. 구간을 얘기할 때는 닫힌 구간으로 얘기하고, 이 닫힌 구간 a, b에서 뭐 할 때 연속이어야만 해요. 즉 연속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연속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연속이어야 되고, 이 열린 구간 있죠? 이 구간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다시 말해서 FA와 FB의 함수값이 다를 때,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근데 마지막 하나 보기 전에 이 말이 뭔지 다시 한번 보고 가자.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 자, x가 a라는 x가 b라는 이렇게 구간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안에서 fx는 연속이어야 돼.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대략적으로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함수값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되니까 하나가 뭐 이렇게 낮게 있다면 다른 하나는 걔보다 요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돼. 위나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fx가 그냥 대충 이렇게 이어져 있는, 즉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이런 연속 함수여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양 끝점의 함수값이, 즉 높낮이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이 상수를 건드는데, 그 상수 k가 방금 말한 fa와 fb 사이에 들어있을 때, 그 상수값이, 이 방정식의 상수값이 양 끝점 사이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린 구간 a, b에서 fx는 k다라는 만족하는 그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한번 보자. fx는 k라는 이 방정식은, 다시 말하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쓰는 게 이 방정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함수를 그려놓은 거야. 그럼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그 상수함수가 밑에 가운데 위에 중에서 어디 그어야 되는데 사이에 껴야 되니까 가운데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교점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이 fx는 k다의 방정식의 실근이 될 텐데, 그 실근은 a와 b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지금은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 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fx가 어떻게 생겼다면, 옆에다 하나만 더 그려볼게. a, b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겼다고 해보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 여기다가 y는 k를 그려봤을 때 만나는 교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더 왔다 갔다 거린다면 교점이 계속 늘어나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 사이값 정리를 쓴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만 쓰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사이값 정리를 쓰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은 3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한번 구해보자. 잠깐만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쳐볼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하나요? 라고 이게 질문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여기다 적용을 시켜봐야 돼. 그럼 첫 번째, 지금 얘가 fx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2가 상수 k라는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럼 첫 번째, 자, 이 fx가 지금 3차 함수죠.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도 이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라는 다항함수는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조건은 통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 fx에다가 0과 1을 대입해 봐야 돼. 왜? 여기서 열린 구간 AB에서 A 대입한 값과 B 대입한 값을 비교했을 때 달라야 되죠. 그래서 지금 0과 1을 대입해 보니까 F0은 0이고 F1은 얼마야? F1은 3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둘은 달라. 자, 2번 조건 만족. 둘은 지금 현재 다른 상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 상수 K2가 누구보다는 이 FA와 FB, 방금 구한 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가 0과 3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이값 정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이 정도만 연습을 할게. 왜냐?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대략적으로 배우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쓰는 건 뭐냐면 사이값 정리에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번 그냥 보기 처음에 그냥 배우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 활용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들을 쭉 풀어갈 거야. 자,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을 시작해보자. 사이값 정리 활용은 여기서 뭐만 바뀌는 거냐면 이 상수 있죠. 이 우변에 있는 상수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즉 이런 꼴을 만든다는 거죠. 이 k가 넘어가서 는 0꼴로 만들어서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야.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이제 이 fx 빼기 k는 다시 한번 우리가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gx로 치환을 해서 똑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겠냐는 거냐면, 첫 번째, 당연히 얘도 gx가 1번 조건이 뭐야?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즉 여기 우변에 있는 거 다 넘겨도 그 함수 또한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그 치환한 함수 있지? 그 치환한 함수에 a 집어넣고 b 집어넣은 값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치환한 값 둘 있죠? 그 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돼. 그래서 GA가 만약 작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 해놓고선 똑같이 사이값 정리 이렇게 써버리면 굳이 이렇게 활용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활용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이 둘, 2번 조건과 3번 조건을 합쳐가지고 연속이라는 거 체크하고 바로 여기로 들어갈 거야. 이 둘을 합쳐서. 그게 뭐냐? 바로 얘를 볼 텐데, 둘을 봐봐. 그 사이에 0이 껴있죠. 우리 상수 k가 여기 껴있다는 거, 아까 여기는 k였으니까 k가 껴있다. 지금은 다 남겨서 0이 됐으니까 0이 껴있다. 이렇게 한 것 뿐이잖아. 그러면 GA와 GB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거고 하나는 양수라는 게 확정이겠죠. 왜? 그 둘 사이에 뭐가 껴버렸으니까? 상수 0이 껴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GA와 GB가 얘가 양수되고 얘가 음수될지 반대로 될지 그건 모르잖아.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양수이고 음수일 거니까 반드시 두 함수값의 곱은 0보다 어떨까? 작겠죠.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2번 조건도 여기에 만족되죠. 왜? 둘을 곱했는데 0보다 작아?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는 건데 그 둘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미 그 안에 녹아있죠. 그리고 또
그 둘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뭐야? 그 사이에 반드시 0이라는 애가 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텐데, 첫 번째 단계는 뭐다? gx는 0꼴로, 다시 말해서 는 0의 꼴로 우변에 있는 애를 좌변으로 다 넘긴 이 방정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다 만들어졌다 했으면 그럼 넘긴 함수가 연속인지만 체크해. 그 구간에서 연속인지 끝났어. 그럼 이제 2번, 3번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둘을 가지고 한 번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 구간의 함수값, 구간 끝점 A점과 B점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했다? 결론,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A, B에서 뭐한다?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사이값 정리야. 그럼 이 사이값 정리, 이거 는 K로 정리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보여준 거고, 앞으로는 다 넘겨서 이제 풀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 56페이지로 들어가 보자. 56페이지에 필수 예제 8번을 보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건 얘가 지금 g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함수를 gx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럼 첫 번째 gx는 2,3 열린 구간에서 연속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해야 돼. 연속? 오케이. 그럼 얘는 통과. 왜? 다항함수니까. 두 번째, G2와 G3의 곱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야 그 둘 사이에 이 상수 0이 껴있는 거죠. 그러면 얘 G2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보는 거야. G2는 8 빼기 8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G3은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몇이 돼? 9에다가 8 되니까 음수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됐다는 건 둘 중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상수 0이 그 사이에 껴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서술형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물론 얘를 gx로 치환한 후에 적어주는 게 좋겠지. 이게 이제 서술형 풀이가 되겠고, 자, 다음 밑에 있는 필수 예제 9번으로 넘어갈게. 자, 필수 예제 9번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함수값을 알려줬어요. f-1은 2, f0은 마이너스 5, 그 다음 f1은 1,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3까지 알려줬죠.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2라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값 정리로 가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조건 연속 조건은 오케이야. 그럼 두 번째, 이제 각각 함수값들의 곱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사이에 있는 함수값들이 4개나 존재하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봐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0과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로따로 봐야 돼. 봤더니 f-1과 f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니까 음수가 되죠. 그리고 f0과 f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5가 돼서 음수가 되고, 마지막 f1과 f2도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음수되지. 자,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뭐죠? 이 fx는 0꼴에 정리된 함수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는 거 아까 우리 활용해서 증명을 했었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한 개 존재하고요. 적어도 0과 1 사이에도 적어도 한 개, 1과 2 사이에도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하더라? 3개는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될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 하나의 실근이 적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얘를 그려버리세요. 연속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 그냥 fx 그려. x축, y축 해놓고, 자, 마이너스 1, 0, 1, 2까지 해놓고 이 함수 값들을 찍어버리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2 대충 여기, 0, 마이너스 5 대충 여기 아래, 한 요 정도라고 해볼게. 그 다음 1, 1 그리고 2, 마이너스 3 대충 요 정도라고 해놓고 얘네들을 이었는데 어떻게 이어버리냐면 그냥 쭉 직선으로 그냥 이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어봤지? 그럼 이어보고 나서 어디를 체크하면 되냐면 바로 이게 바로 뭐야? y는 fx라는 함수식에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한 방정식이죠. 우리 y에 0 대입한 건 무엇을 구할 때? x 절편을 구할 때 그러잖아.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함수의 x 절편이거든.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죠. 0과 1 사이도 존재하죠. 1과 2 사이도 존재하잖아. 그래서 적어도 3개 존재합니다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겠지. 이렇게 물론 여기서 그 사이에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몇 개 존재하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쭉 한 번만 이어주면 그 개수를 셀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얘가 좀 더 편하긴 하지. 하지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몇 번을 볼 거냐면 57페이지에 있는 52번 그리고 54번도 같이 한번 보자. 왜냐면 이 문제가 세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52번, 54번 두 개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 자, 52번 가보자. 52번 방금 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 근데 하나가 틀려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자, F값 몇 개 주어지는 거 요것도 똑같죠. 5개 주어졌죠 이번엔. 자, 그러면 F-1 0, 1, 2까지 값들이 5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52번 연습 문제 52번에. 자, 그럼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문제에서 fx는 0이라고 이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하세요 그랬다면 곱하면 양수죠. 여기는 없어. 곱하면 음수지? 요 안에 있어. 그 다음 여기는 음수니까 있어. 여기는 양수되니까 없어. 그래서 적어도 2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아까처럼 풀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바뀌어버렸다고. 어디? 여기 fx는 0이 아니라 fx는 x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이용해서 풀자고. 활용은 뭐였어? 우변에 있는 애를 좌변으로 다 넘겨서 fx 빼기 x는 0꼴 이렇게 이 꼴로 바꾼 후에 문제를 풀었었지. 그리고 나서 이걸 뭐로 치환해서? gx로 치환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fx 빼기 x를 gx로 치환해서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으로 대신해서 근을 구하자 이거야. 다시 이 방정식 우변에 어떤 식이 있을 때의 방정식은 넘기고 치환해서 gx는 0으로 바꾼 후에 문제를 풀자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돼? g에 대한 함수 값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개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 g-2, g-1, g0, g1, g2까지를 다시 새롭게 구해주는 거야. 어디다 대입해서? 아까 fx랑 gx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다시 해서 구하자 이거야. 자,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얘는 1.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빼기 2가 되는데 얘가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0 대입하면 얘는 1이 되죠. 근데 0이니까 그냥 1이네. 1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 2를 대입하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거기다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f 함수값들을 전부 다 뭐로 바꿔서 g에 대한 함수값들로 받고 우리는 gx는 0이다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면 돼. 그럼 어떻게 구하라고? 첫 번째, 이 사이사이마다마다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는 버전을 보자 이거야. 다시 말해서 g-2 곱하기 g-1을 해보고 g-1 곱하기 g0 그리고 g0 곱하기 g1 g1 곱하기 g2까지를 전부 4번을 곱해봤을 때 얘는 음수되죠. 그리고 얘도 음수가 돼. 얘도 음수가 되고 얘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에는 함수값의 곱이 양수가 될 때에는 우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고 안 봤지? 바로 이 세 경우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네. 한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 다시 말해서 처음에 있던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 활용은 어떻게 한다? 그냥은 여기가 상수였으면 되는데 사이값 정리 활용은 우변에 있는 애를 전부 다 넘겨서 그 넘긴 식을 gx로 치환한 후에 gx는 0이다의 꼴로 바꾼 후에 그 g에 대한 함수값들을 새로 구해서 아까처럼 그대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 얘도 굳이 이렇게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잠깐만 y축을 가운데로 해야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2,1이니까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고 0,1 다시 찍고 얘 마이너스 3 찍고 2, 마이너스 2분을 찍어서 얘네들을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을 해줘보자. 이렇게 하면 만나는 x 절편 개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방정식 gx는 0이다의 방정식이죠. 지금 얘는 g 함수값들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gx의 x 절편 3개가 있으니까 아 적어도 3개는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 54번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마무리를 해볼게. 54번이 그나마 제일 어려운 해석이 될 것 같아. 근데 뭐 거기서 거기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fx는 2분의 1이고 리미트 x가 3을 향할 때 2를 향할 때 x-2분의 fx는 얘도 2분의 1입니다.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항함수래요. fx는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닫힌 구간 1,2에서 닫힌 구간이라는 말이 나와서 적어도 몇 개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닫힌 구간이라고 했고 적어도 몇 개. 자, 그럼 여기서는 해석이 좀 몇 개가 필요해. 자, 그것들을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얘를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죠. 분수함수의 꼴이 수렴했어, 극한값이. 근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럼 분자의 극한값도 0인데 분자의 극한값은 원래는 어떻게 적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극한값이니까. 근데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떠올라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차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지금은 차수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현재 나중에 차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떠오르고 봐야 돼, 이 두 가지가. 그럼 얘는 극한값인데 f1이라는 함수값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만. 이런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요걸로 써야 돼. 어쨌든 분자의 극한값인 f1이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분수함수가 수렴했는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야. 분자의 극한값인 함수값이 같겠죠. 그래서 f2도 0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식을 찾을 수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가 중요해. 1넌 대 0 됐고 2넌 대 0 됐다. 그 말은 우리는 fx는 어떤 x-1과 x-2를 인수로 갖는
인수 정리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무언가 gx라는 다항식이 더 곱해졌을 거야. 왜냐하면 몇 차인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gx가 상수인지 1차인지 2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gx.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전에 뭐 했어? 이 식을 여기에다가 다시 올려놨죠.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누구를 집어넣자? 요식 x-1, x-2, gx라는 식 x-1, x-2, gx라는 이 식을 올려놓고 가보니까 자 0분의 0꼴은 우리가 인수분해 약분 대입이었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g1 돼. 그리고 2분의 1이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g1이 2분의 1이고 밑에도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니까 1 되고 g2 돼. 그죠? 그럼 g2는 2분의 1이야. 그리고 봤더니 얘가 g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g2는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 이제 얘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했다 치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보니까 fx는 0이다의 실근이 1,2 닫힌 구간이니까 1도 포함되고 2도 포함되는데 1에서 0 되니까 x는 1이다가 실근 1개 맞죠? 마찬가지 2 대입했을 때도 0이니까 x는 2가 맞죠? 실근 존재했어.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아까 fx식을 어떻게 했죠? fx식을 x-1, x-2, gx는 0이라고 이렇게 했지.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여기서 보니까 x는 1, x는 2고 이제 누구? gx는 0에서 또 실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봤더니 이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봤더니 어디에서? 요 1과 2 사이에서 얘 봐봐. g1의 값의 함수값과 g2의 값의 함수값의 곱이 양수야 음수야? 지금 현재 g1 곱하기 g2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서 음수가 돼버렸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 는 0꼴로 정리된 방정식에서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면 그 함수값 구간 1부터 2까지 사이에서는 반드시 gx 0은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가 바로 활용이었죠. 그래서 gx의 실근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도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 그럼 방금 한 개, 두 개, 여기에서 또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이 fx는 0이라는 애의 방정식의 실근은 적어도 3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석이 그나마 여기 사이값 정리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해석이었을 것 같아. 또 하나, 선생님 만약 여기를 지금 문제에서는 닫힌 구간이라고 했는데 얘를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네들은 실근으로 인정을 못해요. 왜냐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럴 때에는 답을 뭐라고 적어야, 바꿔서 적어야 돼? 얘만 근으로 인정하니까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로 닫힌 구간이 열린 구간으로 바꾸게 되면 실근 개수도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사이값 정리를 하고 문제 푼 다음에 또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여기서 끊을게요.